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봅니다. 332페이지 문제집, 332페이지 111번 문제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고자갑이 특수관계인인 고자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 상가 건물을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3년 후 그 건물을 갑을과 특수관계 없는 고자병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니까요.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그러면 이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한 거죠. 자, 3년 후라는 말이 좀 표현이 좀 국어적으로 3년 후면 4년, 5년, 6년, 7년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3년이 되는 때 이렇게 돼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자, 어떻든 간에 5년 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새겨 들으시고요.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그러면 이율과세 특례예요. 을의 양도채 계산 시 취득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율과세 특례는 누가 취득한 가격으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하고요. 2번, 을이 갑과 증여 당시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 당시는 혼인관계가 소멸됐어요. 자, 양도 당시 혼인관계 소멸됐어도 특례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다 법원 판사 앞에서는 이혼한다고 하고서 반말 합칠 거니까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혼인관계 소멸돼서 특례를 적용해요. 특례 적용하니까 을의 양도채 계산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갑이 취득한 가격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그러면 역시 이율과세 특례네요. 건물에 대한 장기 보유등재액은 건물의 양도차액에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한별 공제를 곱해서 산정한다. 자, 이율과세 특례 적용되면 다 보유기간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장특공제든 세율증시든 다 그래요.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맞습니다. 4번 보니까요. 을이 갑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의자인 경우, 그러면 이제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했어요. 그러면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적용됩니다. 이럴 때는 을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세액이 갑이 직접 병에게 건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보다 큰 때는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이 두 개 합친 게 더 이거보다 적어야 되는데 더 크대요. 이 두 개 합친 게 더 커. 그럼 특례 적용하지 않죠?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특례 적용은 안 되니까 수증자 을이 병에게 양도한 거지 당초 증여자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틀립니다.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이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더 적었어야 되는데 두 개 합친 게 크니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5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 그럼 이율과세 특례예요. 다시. 예. 건물의 양도 소득에 대해서 갑과 을이 연대납세를 지지 않는다. 그렇죠? 연대납세는 없습니다. 이율과세 특례는.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12번 문제는 여러분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있는 국내 고자인 갑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상은 갑과 그의 특수관계인 고자인 A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갑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관할 세무상이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고요. 2번, 토지 시가를 10억 원이라고 할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8억 원에 양도했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시가 10억짜리를 8억에 양도했으면 시가보다 낮게 저가 양도했죠? 저도 저가 양도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3억 차이가 나니 따져봐요. 여기서는 2억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시가에 또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그러면 여기서 시가 10억에 5%면 얼마입니까? 10억에 5%면 5천만 원이죠. 근데 5천만 원 이상, 2억이니까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 10억 원을 양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특례가 적용됩니다. 3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시가 거래가 차익이 금액으로 3억 차이 나거나 시가 몇 프로? 5%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고요. 4번, 갑이 특수관계 있는 을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저도, 고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때 시가라는 것은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자, 113번 여러분이 보시고 114번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114번 문제 보니까 소득세법상 고자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4촌형인 고자 을에게 양도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만일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을이 증여로부터 5년이 지나서 다시 타인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봐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랬는데 틀렸죠 여러분들? 왜냐하면
5년 내에 양도했어야죠. 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에 양도했어야 되는데 5년 지나서 양도하면 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특례 적용 안 되니까 갑이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을 본다, 틀렸습니다. 직접 양도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2번 만약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에 정하는 미등기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유한에도 불구하고 장특공제에 적용받을 수 있다. 자, 미등기 양도면 장특공제 안 돼요. 갑과 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사촌지가 아니면 친족관계가 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4번 갑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만 원에 양도했어요. 그럼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죠? 그럼 시가와 대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 나니 따져봐요. 차이가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시가의 5% 차이 나니 따져봐요. 5, 8, 40이니까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5천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무엇을 양도하기로 해? 시가를 양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8억 원을 양도하고 시가 8억 원을 양도하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토지가 미등기된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라면 미등기 양도에서 제외하는 자산이면 70% 세를 적용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좀 바꾼 건데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15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라는 게 있죠. 양도세 신고납부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문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는 시험에 뭐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틀린 건데 1번 거주자가 부동산을 유상 양도하고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가 산세가 부과된다. 그렇습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둘 다 무신고하면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됩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되는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예정신고한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요. 취득세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서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됐다 그러면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했어요, 취득세. 자, 근데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는데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원래 양도세는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는데 나중에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되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해당 연도에 양도소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죠.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4번 고주자로서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양도세는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요건 같으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예정신고 기한은 예정신고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합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 종부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얼마요? 6개월 내 분할 납부. 양도세는 납부할세 1,000만 원 초과할 때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제가 윙크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요거고.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내 분할 납부입니다. 5번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 확정신고할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손 마이너스인 경우도 예정신고 해야 하는 거고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역시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116번 문제 봅니다.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2021년 3월 28일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21년 6월 10일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는 경우에 갑의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그랬습니다.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됐죠.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6월 10일 허가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1일이 되겠죠. 4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117번 문제는 여러분요,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런데 1번 질문 한번 볼게요. 농지 대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 및 8년 이상 자격 농지 양도소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다른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과세 소득과 감면 소득은 구별돼요. 비과세는 아예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거고 세금 계산조차 하지 않고 비과세 신청할 필요도 없이 과세에서 제외해요. 근데 감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은 우리가 세금 계산을 한 다음에 깎아주거나 면제하고 감면 한도를 넘으면 양도세가 과세되기도 하고 또 요거는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래서 8년 제촌 정농지 양도소득이나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은 감면소득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이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꼭 주의합니다.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이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 같은 것을 보시면요. 2번 지문, 117번 문제 2번 지문. 소득세법상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에게 무상으로 고가주택을 이전한 경우에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는데 여러분 왜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자 어떤 분은 고가주택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무상이전이기 때문에 양도가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유상이전이어야지 대가받고 이전이지 무상이전이기 때문에 양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3번 배우자 직계존속가 아닌 자 사이에 부담 보증여 시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고 증여자한테 양도세가 부과되죠. 증여자가 별도는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고 4번 파산 선고에 의한 청구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비과세 소득이고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장특공제, 기본제 다 배제하고요. 자 이런 거 118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인데요. 1번 2021년 3월 20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아니죠? 3월 21일이 양도니까 양도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번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양도세는 분할 납부 1천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2천만 원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말은 원래 납기의 최소한 1,000 내고 나머지예요. 1,200이면 200, 1,600이면 600, 1,800이면 800. 자, 1,000 내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600만 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2,0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2,400이면 1,200. 자, 만약에 3,600이면 1,800. 절반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00 초과했을 때는. 자, 여기서는 6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맞습니다. 2번 정답. 예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세액이 2천만 원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없다는데 2천만 원, 자 1,000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않는다.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인 때도 예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5번 예정신고하자는 고지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손금액인 때도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역시. 자, 그래서 기출문제였는데요. 2번 정답이고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119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소득세법상 고지의 양도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29회 때 기출문제인데요. 1번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리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과세표준 신고해야 한다. 아니죠. 양도리 속하는 분기가 아니라 양도리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분기 아니고요. 2번 양도차익이었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나왔네요. 예정신고 뭐 없다 틀립니다. 해야 되고. 3번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나서요. 그 신축 증축일로부터 5년 내에 건물을 양도하는데 그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면 페널티를 줘요. 그 해당 건물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 5%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즉 5% 가산세를 정합니다. 이 규정은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적용해요. 악용의 소지를 맡겠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3번 지문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 해당 금액을 양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했는데 숫자만 보면 하수, 숫자 바로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보면 고수입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아니라 이거 뭡니까 여러분? 산출세액이 아니라 환산 취득가액이 5%야 돼요. 자, 그래서 감정가액으로 했을 때는 감정가액이 5%고요. 주의합니다. 4번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더라도 분할 납부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1,000만 원 초과하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5번 해당 연도에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정신고한 자는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다음 연도에 뭐하러 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을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합니다. 누진세율 적용대상은 합산하면 과표가 커지고 세율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에 세금계산이 달라질 때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 맞습니다. 120번 문제 보면요. 작년 30일의 기출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고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 과세표준 및 세계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그렸습니다. 1번 법령에 따른 부담부 증여의 채무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 양도소 과세표준 납세에 관한 세무상에 신고한다. 여러분 다른 거는 다 2개월이에요. 양도를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이네.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어. 허가일이 속한다 말부터 2개월이네. 주식 출자 지분은 양도리 속하는 반기,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네. 이런 식으로 다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만 특이하다고 그랬죠. 부담부 증여만 양도리 속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만. 그래서 이거 특이하다고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렇게 그냥 옳은 지문도 나왔습니다. 바꾸면 3개월이 아니라 2개월로 바꾸겠죠. 부담부 증여만 양도리 속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 꼭 기억합니다. 2번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자,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출세액, 가필상속익과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 구하고 세액공제나 감면세액이 있으면 빼고 결정세액 구합니다. 또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으면 앞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포탈 우려있다고 그래서 나한테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어요. 그거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겠죠. 그래서 미리 낸 세금 있으면 빼고 내야죠. 나머지만. 그래서 공제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공제하여 또는 공제한 세액을 세액을 납부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한이 아니라 공제하여 또는 공제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공제하고 빼고 나머지만 내야죠. 그래서 공제하지 아니한 틀렸습니다. 2번 정답. 3번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 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한 금액을 분할 납부. 1천 내고 나머지. 2천 초과했을 때 50% 이하 금액이야. 4번 해당 연도에 이거 또 나왔네요. 누진세율 중대상 재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 29회 때 나왔었죠. 정답질문으로 또 나왔습니다. 5번도 또 나왔네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21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122번 문제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이 1세대 2주택이네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2주택은 등기된 주택으로 조정상 지역에 있으면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네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1번입니다.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해서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해서 기본공제 받을 수 있겠죠? 기본공제 연도를 달리했으니까. 만약에 같은 연도에 양도했으면 합해서 250이고 따로 연도를 달리했으면 1년에 250이니까 각각 1년에 250 받을 수 있고요. 2번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조정상적 내 2주택이니까 장투공제 받을 수 없고요. 3번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하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요. 4번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1세대 2주택인 경우 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데 조정상적 내 2주택은 기본세율에다가 20% 할증하고 3주택 이상이면 기본세율에다가 30% 할증합니다. 그래서 기본세율에다가 20%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할 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추계해서 정하는데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한다? 매, 감, 기 순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어서 양도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문제가 좀 지문이 잘못되어 있네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어서 양도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추계하는 경우로
양도가액을 뭐로요? 취득가액으로. 예, 좀 오타가 생겼네요. 오타가 생긴 것 같아요.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 감, 환, 기로 순으로 순차로 적용합니다.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추계할 때 매감 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 이걸 갖다가 취득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로 고쳐놓습니다. 자, 그러면 되고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124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124번 문제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124번 문제를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상인 1세택을 고자 이부자씨가 특수관계 없는 김소망 씨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냐. 매매계약 체결일 2021년 6월 15일. 자, 매매계약서 성의 거래가액이 2억 6천. 양도시 시가면 실거래가 2억.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업계약서 썼습니다. 허위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비과세 감면 둘 다 배제. 꼭 기억하고 적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허위계약서 작성했어요. 이럴 때는 자 봅니다. 갑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해본 산출세액이 4천이에요. 그럼 이거하고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 4천과 4천만 원과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이요. 지금 2억 6천하고 2억이니까 차액이 6천이죠. 이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서는 산출세액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그러면 요 4천만 원을 적은 금액 4천만 원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그럼 어떤 수강생은 그러면 4천에서 4천 빼니까 0 과세되는 게 없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4천만 원을 빼니까 결국은 비과세 받는 세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뺄 세액이 없으니까 전부 다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4천만 원 전부를 과세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냥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다시 양도세를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하고 양도세 계산해서 4천으로 처음부터 부과하면 되지. 왜 이 차액과 비교하냐면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조금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전체를 다 몇만 원, 몇십만 원 썼는데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전체 다 책임지면 너무 억울하니까 차액과 비교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허위계약서 작성 나오면 비과세 감면 배제. 작은 금액 뺀다도 한다, 뺀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닦고는 대상이 없어요. 여기서는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서는 산출세액 둘 중 어떤 거? 적은 금액을 자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뺍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는 이게 종합 문제로 이제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종합 문제 나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한번 쭉 여러분이 좀 풀어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쭉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쭉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뭐 제가 안 본 것은 안 봐주셔도 되고 참고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중복되는 문제도 쭉 나오기 때문에 356페이지로 갑니다. 356페이지 135번으로 갑니다. 356페이지 135번 가시면 소득세법상 양도수익 있는 개인이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예정시효나 부기한과 확정시효나 부기한은 그랬습니다. 계약일 2021년 5월 1일, 계약상 잔금일이 2021년 5월 31일, 대금 청산일이 6월 10일, 등기접수일 7월 10일. 자, 그러면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양도세에서는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대금 청산일을 양도일로 합니다. 6월 1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8월 31일. 양도소관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8월 31일이 예정시효 기한이고 확정시효나 부기한은 다음 연도 5월 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여러분들 쭉 한번 또 보시면 되겠는데 13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36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자가 예정신고기한까지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장이 해당 고자의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일본의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실거래가액을 확인한 때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해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여러분
납세무자 신고 안 해서 관할 세무장이 결정 경정할 때도 관할 세무장도 항상 실거래가로 양도세 계산합니다. 확인된 실거래가가 있으면 실거래가로 결정합니다. 2번이요.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라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다. 확정 신고할 자가 신고를 안 해요? 그럼 관할 세무장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결정하는데 신고 안 했으니까 실거래가를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지고요. 원칙적으로는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합니다. 3번 납세지 관할 세무장은 해당 연도의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요?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해서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요. 경정할 수 있고. 4번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과소신고가 산세는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산출세계 10%. 요거 산출세계 10%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무신고 납부세액의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입니다. 과소신고 납부세액 10%.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면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분 세액의 10%입니다. 10%. 자, 그 다음에 5번 건물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후 5년 내 양도시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몇 프로? 5% 결정세액에 더한다. 산출세액으로 29회 때 바꿔서 나왔었죠. 산출세액이 5%가 아니라 감정가액 적용하면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적용하면 환산취득가액 5%입니다.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종합문제라 여러분이 쭉 한번 또 역시 보시면 돼요. 쭉 배웠던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36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65페이지 144번 문제입니다.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보시니까요 144번 문제.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제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복 운동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여러분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끝까지 최후 일각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히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득세법상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는데요. 1번 납세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고수 등 고자만 해당한다 했는데 여러분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고수 등 고자만이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료가 있습니다. 3년, 4년 안 돼요. 2번 양도가액은 양도물건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로 한다. 원래 국외자산의 경우에도 양도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나오지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 시가라는 게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 이렇게 합니다. 3번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경제 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국외산 양도시 장특공제는 안 해줘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부 유도해 줄 필요 없잖아요. 장특공제는 안 되는데 뭐는데요?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틀렸고 기본공제 때문에. 4번 국외산에 대해서는 미등기 이런 거 없습니다. 등기나 기준시가 이런 거 적용 없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 어떻게 관리하고 기준시가를 매겨요?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한 거 적용 없고. 양도세 세율은 70%, 60%, 50%, 40% 이 비례세를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국외산 양도시는 무조건 6에서 45%입니다. 무조건 6에서 45% 초과누수세율만 적용돼요. 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5번 양도차익을 원화로 계산할 때, 외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 양도가액 및 필요금비를,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외국 돈을 원화로 환산할 때, 달러나 파운드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입니다. 145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366페이지요. 소득세법상 국외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에 있어서 국내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준용하지 않는 것. 자, 3번 봅니다. 기준시가, 등기 이런 건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 준용하지 않는 규정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등기라든가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대표적으로 적용이 없다는 거. 국외산 양도시는. 146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국내재산과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국내 소재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하여 과세 대상이 되나, 그렇죠? 국외재산의 경우는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2번 국외 소재 기타 재산의 범위는 국내 재산
소재 기타 자산의 범위와 같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똑같습니다. 3번 국내 소재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에 의하나 국외 소재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한다. 아닙니다. 국외산도 당연히 실거래가를 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기준시가 어떻게 매겨요? 실거래가를 정하고, 실거래가가 없을 때는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고, 시가라는 게 없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이 한다. 그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해설에 실거래가를 정하는데, 그래서 해설 봅니다. 국외재산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밑줄. 다만 국외재산의 양도차익은 실거래가로 하는데 두 번째 줄. 다만 양도돈 이축 당시에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고 밑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밑줄 쫙이요.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 3번 정답이고 4번 국내 소재 자산에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율과 뭐 이런 거 적용이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국외산에 대한 적용 없고, 주식에 대한 것도 파생상품도 국외산의 경우는 지금 과세 대상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하여튼 미등기 이런 거 적용 없고요. 무조건 6에 45%입니다. 주식에 대한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주식은 국외산 양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게 신경 쓰지 마시고. 5번 국외재산 양도에 대한 분할납부 규정은 적용되나 물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납은 국내재산도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되고요. 장특공제 안 되지만 기본제는 되고요. 또 하여튼 세율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70%, 60%, 50%, 40% 비례세를 나오면 무조건 틀리고 무조건 6에 45%만 기억합니다. 147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1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습니다. 국외산 양도에 관한 것이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독립화 문제로 나왔는데 올해도 또 나오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국외산 양도는 공부할 양이 적기 때문에 문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맞출 수 있거든요.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1번 고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 과세 표준을 예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자, 국외산 양도 시에 납세의무자는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를 둔 고자가 납세했습니다. 10년간 국내 주소를 뒀으니까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은 5년이잖아요. 그런데 5년 이상이니까 10년간이니까 5년 이상이잖아요. 자, 1번 맞고요. 2번 비고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납세 의무가 있다.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토지 팔았어요.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3번 비고자는 우리나라 국내 자산 양도시만 납세 있습니다. 3번 고자가 국내 상가 건물 양도한 경우 고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 국세는 고자일 때 당연히 어디입니까?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상가 건물 소재지 아니고 주소지. 4번 비고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지는 비고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마돈나가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했는데 비고자의 국외 주소지면 미국에? 그럼 안 되겠죠? 예. 비고자는 해설을 좀 수정해야 돼요. 4번 비고자의 국내 주소지라고 되어 있는데 4번 해설에 비고자가 국내 주소가 있으면 비고자가 아니라 거주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소 있으면 거주자지. 주소 없을 때 국내 주소 없으면 거주지고요. 그래서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비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주소지가 아니라 비고자의 국내 주소지가 아니라 비고자의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득이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비고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했다.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득이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4번 그래서 해설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5번 고자가 국외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 주소를 뒀다면 양도금액 계산 시 장특공제는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49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149번 문제 종합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국외재산 양도 시에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1세대 귀가세 판정할 때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해요. 우리나라 국내 주택 하나 있고 국외 주택 하나 있으면 국내만 1주택이면 됩니다.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안 해요. 해외에 있는 주택은. 그 문제 그거를 보고 149번 문제 1번 지문 보시면 되고요. 150번 문제 봅니다. 150번 문제 과세 형평을 위해서 국외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국내에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외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2번 지문 봅니다.
국외 소재 자산 양도 시 1년 미만 단기 매매 자산의 경우 50%세를 정한다. 그럼 국외 자산의 경우는 무조건 뭐라고요? 6에서 45% 초과 주진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국외 소재 자산은 70% 세율 이런 거 없습니다. 70, 60, 50, 40 없어 이런 거. 4번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외국에 세금을 내는 게 있으면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외국 납부 세액공제 해주는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5번 국외재산 양도세에서 외국 정부 평가가액은 시가로 본다. 그렇습니다. 원칙 실거래가로, 실거래가 없을 때 시가로 계산합니다. 국외재산 양도시. 151번 문제 30회 기출문제인데 한번 봅니다. 고자 갑이 국외에 있는 양도세 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갑이 X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고수를 둔 경우에만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5년 이상 주소 고수를 둔 거저만이 납세이 있고 국외산. 2번 갑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해서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세 범위에서 제외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도 알아둡니다. 외국 돈을 빌려가지고 만약에 산 게 있다. 외화를 차입해서 그럴 때는 이 외화 차익금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세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포함한다고 바꾸겠죠? 3번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에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외산도 실거래가로. 4번 X토지에 대해서 양도책에서 장기 보증제를 아이고 국외산은 장특공제 해준다 했는데 안 해줍니다. 4번 틀렸고 기본공제는 깔아줍니다. 5번. 152번 문제 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작년 기출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고자 해당 국외산 양도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두고 있고요. 2021년에 양도한 국외산 양도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예요. 다음 국외 외화 차입금에 의한 취득은 없고 1번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 범위에 포함한다. 국외자산은 등기와 관련한 거 적용이 없으니까 미등기 양도한 자산도 당연히 양도세 범위에 포함하고요. 2번 국외 토지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 예산할 때 장특공제는 당연히 적용 안 합니다. 기본제는 깔아주고. 3번이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 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아닙니다.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고 시가라는 게 없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나 물어봤고 이것도 4번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수익이 있는 고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의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고요. 5번 국외 토지 양도수익에 대해서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에 법령에 정한 그 국외산 양도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방법,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방법과 필요경비에 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꾸면 뭐 세액공제 방법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바꾸겠죠? 네, 자,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국외산 양도세를 봤고요. 154번 문제부터가 이제 비과세에 관한 문제예요. 비과세에 관한 문제인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과세에 관한 문제 몇 문제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375페이지 154번 문제. 소득세법상 농지 교환으로 인한 양도세 관련해서 가로 안에 떼갈 내용으로 옳은 거 기출지문인데 보세요. 경작상 필요해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는요.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의 사유인데 경작상 필요한 경우는 교환만 비과세의 사유고 분합은 안 되고요. 또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신농지에서 새로운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교환에 있어 새로 주택한 농지를 몇 년 이상, 몇 년 나왔다. 무조건 3년입니다.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신농지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되는데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 3년 이내 법령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포함했어요. 로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가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4분의 1 이하. 큰 편의 4분의 1 이하. 요건 정확히 알아둡니다. 그럴 때 비과세합니다.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비과세 요건,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여러분요.
그 155번 문제도 농지와 관련한 거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쭉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158번 문제 보겠습니다. 158번 문제. 소득세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1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은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멸실했으니까 주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된 거예요. 2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하여튼 뭐 보유기한 요건 2년 보유했고 거주기한 요건 같은 걸 요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고 2번이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서울특별 신주택을 매입한 후 3년 이내 파주시 소재 종전주택 2년 보유 조농상 지역이 아닐 때 양도한 경우 1세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봅니다. 우리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은요.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종전주택이 있습니다. 종전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1년 경과 후에 신주택을 취득합니다. 신주택을 취득했고요. 취득해야 돼요. 그런 거지. 만약에 신주택을 취득했는데 보세요. 종전주택 취득하고 나서 뭐 10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신주택 취득한 거 안 돼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 취득했어야 돼요. 인터벌이 1년 있어야 돼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3년 내 양도를 하면 3년 내 양도하면 주택이 2개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 비과세는 아니고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기한 요건은 갖춰야 돼요. 조정상적일 때는 거주 요건 갖춰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요. 둘 다 조정상적이다. 종전주택도 조정상적이고 신주택도 조정상적이다. 이럴 때는 자,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1년 내 양도해야 되고요. 1년 내 양도해야 되고 이 신주택으로 1년 이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도 오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도 오고 전입신고까지 맞춰야 돼요. 그랬을 때 이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종전주택이 조정상적이 아니니까 3년 내 양도하면 되는 거고요. 3번 1세대 소유자가 해외 이주를 위해서 세대 전원이 2년 보유권을 충족하지 못한 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된다. 여러분 해외 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 이민이라든가 또 취약이나 근무상용편으로 1년 이상 국외 거주하기 위해서 출국할 때 1세대 1주택은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 요건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반드시 2년 내 양도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감 관계없이. 4번 1년 이상 유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해서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이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1년 거주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주택 비과세 적용받는다는데 여러분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여편, 학교폭력 같은 부득이한 사유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면 2년 보유를 못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1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하고 부득이한 사유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2년 이상 보유한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철거했는데 재건축 사업이 무산돼서 나대리 상태로 양도했다. 그러면 토지양도예요. 이건 토지양도. 그러니까 비과세 적용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토지양도라 과세입니다. 항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과 함께 양도될 때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수토지 양도라는 수도 비과세예요.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예요. 그럴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밖은 10배까지 비과세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16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60번 문제는 별표시합니다. 소득세법상 1세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파주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했다. 자, 그러면 1세주택 2년 보유했으니까 이게 이제 조정상 지역 내인지 아닌지를 좀 밝혀놨어야 되는데 어떤 조정상 지역이 아니란 전제에서 2년 보유하면 비과세.
2번 부상황 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1년 6개월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로 출국할 때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했는지 꼭 확인해요.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했다 그러면 2년 미만 보유했어도 비과세고. 3번 대종황이 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1년 6개월 동안 보유하고 1년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기익재정비령이 정하는 근무상용편으로 다른 시로 이전했다. 그러면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인지 꼭 확인해야 돼요.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주택이면 안 돼요. 1년 동안 거주하던 주택이었고 다른 시군으로 근무상용편, 사업상용편 안 돼요. 근무상용편 같은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용편, 사업상용편 안 되고 학교폭력 같은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료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했어요.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보유, 2년 보유를 못했어도 비과세입니다. 4번 광주광역시에 소지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 거주를 필요하는 근무상용편으로 세대 전원이 해외 출국했어요.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했는지 꼭 확인해야 되는데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출국했으니까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한 거죠. 그러면 2년 미만 보유했어도 비과세입니다. 5번 건설임대주택 등내는요. 건설임대주택을 1년 전에 주택의 양도 2년 보유를 못했는데요. 그래도 1세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대 일부만 거주했는데 세대 전원이 거주했어야 되고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지만 세대 전원이 거주했어야 되고 거주기간은 5년 이상일 때 비과세입니다. 여기서는 뭐 6년이니까 5년 이상 거주했으니까 거기 5년 이상에 해당되긴 해당되는데요. 어떻게 간에 세대 전원이 거주했어야 됩니다. 6년은 맞아요. 5년 이상 거주니까. 자, 그래서 세대 전원이 거주했어야 한다. 물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취약이나 근무상용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고요. 162번 문제 별표 시합니다.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국내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주로 세대전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아닙니다. 해외 이주 꼭 확인할 거. 국외 출국 이거는 출국일부터 몇 년 내? 2년 내 처분을 양도를 했어야 돼요.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했어야 돼요. 3년이 되는 때 양도했으니까 비과세 안 돼요. 2번 법원의 결정에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에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의 규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으니까 비과세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세는 아니죠. 등기 의지합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미등기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세는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어. 등기 의지하니까. 2번 정답. 3번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 이전한 경우 6개월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는데 여러분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었어야 됩니다. 6개월간 거주한 주택은 안 돼요. 자, 4번 양도당 시 실거래가액이 10억 원이 1세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세액 전부가 비과세된다. 여러분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인데 실거래가 9억 초과였어요. 10억이면 고가주택인 1세주택은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 과세. 하여튼 고가주택은 과세예요. 비과세가 아닙니다. 과세인데 다만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9억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만 과세인 거지. 전부 비과세 틀렸습니다. 9억까지만 비과세입니다. 5번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가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야 돼요. 4분의 1 이하일 때 비과세입니다. 넘어갑니다. 163번 문제 봅니다. 163번 문제를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주택 특례에 관한 주문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그렇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먼장 다른 주택은 이를 1세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 적용합니다. 두 번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몇 세 이상의 직계존속이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공약.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는 사는 것도 포함하고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몇 세?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한 사람은 60세 미만이어도 괜찮습니다. 동거공약에서 세대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하면 몇 년이요? 10년 내 먼장단주택 1세주택 양도로 봅니다. 자, 164번 문제는 뭐 조합원 입주권에 관한 것은 뭐 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
원칙적으로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보시고요. 165번 문제 보겠습니다. 16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5번 문제 보니까 소득세법상 1세 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있어서 보유기간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3번을 좀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건 아까 다 봤던 거고 3번 건설임대주택 특례인데 1년 전에 취득해서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지만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된다는 거, 비과세할 수 있다는 거, 요건 아까 봤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요, 해외 이주는 제가 분명히 강조했어요. 해외 이주는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요? 2년 내 양도했어야 됩니다. 5년 내 양도 틀렸고요. 세 번째 줄에 2년 내 양도했어야 되고. 2번 취약질병 근무상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 사업상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근무상편 되는데 그 사업상형편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그 1세대 주택이 수용을 당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의지로 양도한 거 아니니까 비과세예요. 1세대 1주택 전부 일부 수용. 근데 다만 일부 수용의 경우에 남게 된 잔존 부분은 수용일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할 때 비과세입니다. 5년 내 양도할 때 비과세고. 여기서는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랬으니까 5년 이내 범위에 두니까 좀 하여튼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돼 있어. 만자가 들어갔으면 확실하게 틀리는 건데 하여튼 일부 수용의 경우는 5년 내 양도하면 잔존 부분도 비과세입니다. 잘 안 팔리니까 1세 주택 수용 보유기간 관계없이 고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인데, 자 남게 된 일부 잔존 부분은 일부 수용의 경우 잔존 부분은 5년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잔존 부분도. 5번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국외 거주를 목적으로 해외 출국을 하여튼 출국일부터 똑같아요. 해외 이주하고 똑같이 몇 년 내? 2년 내 팔았어야 됩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들이 또 쭉 한번 보시면 돼요. 다 그래서 한번 쭉 뭐 종합 문제도 나오고 막 그래서 막 문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389페이지 168번 문제 봅니다. 168번 문제요. 요거 한번 봅니다. 자, 보시면 뭐 요거 정도 보시면 뭐 되겠네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문제 정답 보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168번 문제만 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칠게요. 나머지 문제 여러분이 그냥 한번 정답 보고 해설 보면서 슬쩍 보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본 것 정도 이렇게 보시면 충분합니다. 한 가지 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같은 것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상속계 이상 시 일반 주택이 있고, 주택을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문화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이라든가 농어촌 주택 같은 거 있을 때, 특히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일반 주택 먼저 양도해야 되고, 장기 임대주택이나 또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 특례는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 근데 특히 이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집 강의를 들으신 분들, 제가 우리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해서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 제가 강의하는 것을 꼭 여러분이 수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동형 모의고사하고 그 다음에 총정리, 특히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을 제가 2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을 꼭 수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이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다 잡고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것들 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 꼭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10문제에서 12문제는 맞을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그거 보고 가시길 당부를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어떻든 간에 168번 문제 풀고 마치려고 합니다. 문제집 강의를. 소득세법상 고저의 국내 소재의 1세주택인 고가주택과 그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고저가 2020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1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 포용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장특공제는 항상 나왔다 지문에 뭐 3년 보유를 염두에 둬야죠. 3년 보유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장특공제 못 받아요. 2번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국 소환주택이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이, 일개 소유하는 재주택인데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이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기준시가국 소환주택이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초과노태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양도항시 실지거래가의 합계액이 얼마? 9억 초과노태입니다. 그래서 답은 쉬웠는데 작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 부동재액은 안분계산합니다.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은 안분계산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95조 2항에 따른 장기부동재액, 일반적인 장기부동재액 곱하기 여기다가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즉 일반적인 양도채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한다는 얘기죠. 4번도 똑같은 거예요. 비과세권을 갖추는 고가주택의 자산의 양도채액은 소득세법 95조 1항에 따른 일반적인 양도채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한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5번 소득세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다가구 주택을 구입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한다면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럴 때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했는지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가지고 실거래가액 9억 초과했는지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작년에 기출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자, 나머지는 이렇게 대충 한번 봅니다. 자, 175번 문제 같은 것 정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177번 문제도 한번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보시면 비과세는 뭐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나머지는 반드시 이런 총정리 마무리 특강 꼭 들으시라는 거, 동형모의고사 문제들을 꼭 익히고 가시라는 거, 강의를 꼭 수강하시라는 걸 꼭 당부드립니다. 그 동형모의고사 사회분 160문제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집, 그것만 보셔도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으니까 꼭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문제풀이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합격의 기쁜 소식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